안녕하세요. 트라우마TV 정재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케이스는 굉장히 심각하게 치아가 안 좋으신 분의 치료 과정을 담아봤습니다. 처음 내원했을 때 치아 상태부터 보여드릴게요. 파노라마 사진 같은 경우는 전체 치아 상태를 한눈에 확인하기가 좋은 그런 사진이어서 치과에 가보신 분이라면은 한 번쯤은 찍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치아 상태를 살펴보자면 치아가 군데군데 없는 곳들도 보이고요. 그리고 치아 뿌리 끝에 염증이 잡힌 곳들도 보입니다. 그리고 치아가 심하게 파손돼 가지고 부서져 버린 곳도 보이고, 과거에 이제 임플란트 치료도 좀 하셨었네요. 이제 여기가 이제 좌측 하단인데 환자분의 좌측이 이 엑스레이 사진에서는 우측에 해당되고요. 좌측 아래에 임플란트를 3개를 식립해 하셔서 이제 사용을 하고 계셨습니다. 일단 지금 치아 상태들만 보자면 여기 이제 썩어 있는 부분들도 보이고, 그리고 잇몸이 안 좋아져서 치아가 흔들릴 만한 부분들도 보이고, 여러모로 치아 상태는 굉장히 안 좋은 상태예요. 그래서 실제 구강 내 사진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자면 위에 쪽 치아들이 보이는데 이제 예전에 이제 세라믹 치아로 만들어서 크라운 치료를 하신 부분, 크라운 치료를 하신 부분이 있고, 그리고 나머지 원래 있었던 내 치아는 이가 썩어서 이렇게 떨어져 나간 부분들도 보이고, 그리고 군데군데 썩어 있는 것들도 확인이 됩니다.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이 크라운 치료를 받은 치아는 이 길이가 정상적인데 원래 가지고 있었던 내 치아 길이는 좀 짧죠. 그래서 이 치아의 길이도 전혀 좌우가 맞지 않는 그런 상태로 내원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좌측 위쪽으로 보면은 치아가 없는 부분들도 보이고, 하여간 이 상태는 한눈에 봐도 굉장히 좋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윗니가 아예 보이지가 않았어요. 원래는 이제 아래 치아를 위 치아가 바깥쪽으로 덮어주는 그런 형태가 정상적인 형태일 텐데, 그거를 저희 이제 치과에서는 오버젯이라고 부릅니다. 오히려 이게 오버젯이 역으로 아래 치아가 위 치아를 덮는 방향으로 이렇게 오버젯이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좌우 비대칭도 굉장히 심각했어요. 씹는 면에서 바라본 위턱 위에 있는 치아들 모양입니다. 보시면은 치아가 없는 부분들도 있고 썩은 곳들도 많죠. 치아가 손상된 곳들, 이 사이사이에 충치가 다 있어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충치가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치아가 부서져서 뿌리 조각만 남아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상태의 치아는 도저히 치아를 살려서 쓸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를 해야만 되는 상황이에요. 아래쪽 치아 상태인데 역시나 뭐 썩어 있는 것들은 군데군데 보이고, 그리고 과거에 크라운 치료를 받으셨었던 부분인데, 크라운 치료가 이제 PFM이라고 하는 종류입니다. 안에 금속으로 이제 치아랑 맞닿는 부분을 형성하고, 그 바깥쪽으로 이제 세라믹을 올려서 치아의 색상에 가깝게 이제 제작된 그런 보철물이에요. 그런데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파절됐고, 그리고 환자분 기준 좌측을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임플란트 치료를 하셨었던 부분인데, 임플란트 했던 부분들도 지금 이들이 많이 깨져 있어서 계속해서 활용하기는 조금 쉽지 않은 그런 치아 상태입니다. 군데군데 충치 있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 가장 좋은 치료 옵션은 역시나 양악 수술과 그리고 충치 치료, 교정 치료, 모든 치료들이 다 동반이 돼야 됐지만, 양악 치료는 말씀드린 것처럼 환자분이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치료가 아니다 보니까 일단 환자분의 불편감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조금 더 치료 기간과 비용을 단축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치료를 진행을 해봤어요. 물론 치료 결과는 완벽하게 정상적인 치아 모양을 만들어내긴 힘들겠지만, 그래도 환자분이 현재 느끼고 있는 심각한 심미적인 문제, 그리고 음식을 씹는 능력 같은 것들이 굉장히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약간 회복시키는 쪽으로 치료 계획을 잡아봤습니다. 일단 아까 전에 남아있던 뿌리만 남아있었던 부분들은 다 발치를 했고요. 치아가 없었던 부분에는 이제 임플란트 식립도 같이 했습니다. 잇몸 절개를 해내고 임플란트 식립을 하고요. 그리고 주변으로 잇몸도 꾸며놓은 그런 흔적들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임플란트 수술을 할 때에도 좀 주의점이 있어요. 이게
이를 뺀 지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가게 되면은 잇몸뼈가 위축이 됩니다. 여기가 이제 치아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잇몸뼈의 볼륨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반면에 치아가 없었던 곳은 오랫동안 방치가 되면은 이 볼 점막이라고 하죠. 이 점막 볼살 같은 게 치아가 있어야 될 곳으로 이렇게 밀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밀고 올라오게 되면은 추후 양치 관리도 굉장히 힘들고 치아를 깨끗하게 유지시키는데 굉장히 방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치아가 있어야 될 자리로 밀고 내려온 이 볼 점막도 다시 원위치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수술 사진에서 보시면은 이 치아가 있어야 될 위치에 있었던 잇몸들을 여기까지 있었던 잇몸들을 다시 끌어내려서 이렇게 재위치를 시켰고, 그래서 볼이 밀고 들어왔었던 거를 다시 뒤쪽으로 후퇴를 시키는 수술까지 같이 동반을 해서 임플란트 식립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정 치료도 동반을 했어요. 치아의 배열이 워낙에 좋지 않다 보니까 결국에는 크라운 치료로 절 치료를 해야 되는데 치아의 배열이 너무 좋지 않다 보니까 이런 크라운 치료를 하는데도 방해가 됐기 때문에 최소한의 치아 이동만으로 이제 크라운이 들어갈 만한 그런 공간을 확보하는 데만 주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교정 치료라면은 이제 교정 치료로서 마무리를 하는데, 이 해당 환자 같은 경우는 지금 충치 문제라던가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 때문에 전학적인 보철 크라운 치료를 지금 계획을 했기 때문에 교정적인 이런 치아 배열은 일단 최소한으로만 하는 걸 목표로 뒀고요. 그래서 위에 쪽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임시 치아가 다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충치 치료라던가 그런 것들을 마치고 임시로 치아를 쓸 수 있도록 임시 치아를 지금 만들어 드린 상태입니다. 여기 아래쪽은 아직 치아 배열이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크라운 치료가 들어가지 못했어요.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치아의 배열이 좋아지고 나면 그 다음에 다시 아래쪽에도 임시 치아가 들어가서 이제 위 치아랑 아래 치아랑 맞물림을 정확하게 형성을 해줘야 됩니다. 자, 교정 치료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까 전에 처음 보여드렸던 사진에서는 아래 치아가 위 치아를 완전히 덮어서 위 치아가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잖아요. 이렇게 말이죠. 이게 처음 사진인데 아래 치아가 지금 위 치아를 완전히 덮으면서 음식이 씹힐 수가 없는 그런 구조였는데, 이제 위 치아는 위에 있는 치아는 최대한 전방으로 끌어내고 아래에 있는 치아는 최대한 후방으로 밀어내 가지고 위 치아랑 아래 치아가 접촉할 수 있도록, 교환면에서 접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형성을 해봤습니다. 교정 치료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되고 있고 치아가 이동하고 있고요. 완벽하진 않지만 치아의 배열이 처음보다는 조금 더 나아진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임플란트 수술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임플란트도 같이 아물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치료 중간 단계인 아래쪽 치아의 모습이었고, 위에 쪽 치아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충치 치료를 하고 그리고 임시 치아를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치료가 더 진행이 돼서 이번에는 이제 아래쪽 치아랑 위 치아가 거의 맞닿을 수 있는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정도 상태로 교정 치료를 마무리했습니다. 원래 정상적인 교정 치료라면 이것보다 조금 더 완성도 있게 교정 치료를 해야 되고 치아 사이 이렇게 틈새 있는 것들도 다 해결을 해야겠지만, 이 해당 환자 같은 경우엔 전체 치아를 다 크라운 치료로서 교합이라던가 심미적인 부분을 다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의 교정 치료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치료가 더 진행된 상황이고요. 임시 치아 위에 쪽 치아는 이제 임시 치아 상태이기 때문에 크게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부분적으로 재료가 더 올라가 있는 것들이 보이죠. 이런 게 이제 임시 치아이기 때문에 가능한데, 이제 크라운의 형태를 계속해서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 치아랑 아래 치아랑 접촉면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위쪽 치아를 조금 모양을 리페어를 해놓은 모습입니다. 아래쪽 치아 사진이고요. 배열은 조금 나아졌죠. 처음 상태보다 배열은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까지 이렇게 크라운이 깨진 것 같은 것들은 완전히 다 치료가 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충치도 아직 완전히 해결이 안 됐죠. 이제 교정 치료가 끝났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해결을 하려던 참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충치 치료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크라운으로 씌워져 있던 앞니들, 이게 그 앞니들을 제거를 하고 난 상태예요. 굉장히 뿌리 쪽이 심각하게 손상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심각하게 손상된 치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를 살려놓는 것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치아의 수명을 더 짧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버셨던 요 부분들을 제거하고, 사실은 여기 사진에서도 이미 조금 힌트를 얻을 수 있죠. 이 잇몸 부분 보면 잇몸 부분이 색이 굉장히 어둡게 변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치아 내부에 있는 오염이 잇몸을 통해서 이렇게 눈으로도 조금씩 보였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미 앞니 쪽이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치료를 하기 위해서 제거를 했을 때는 뭐 이런 상황입니다. 몇 개 치아들은, 이런 치아들은 발치를 했습니다. 너무 치아 뿌리도 작고 해가지고 음식을 씹는 힘을 지탱해 주는데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세균 감염의 가능성만 높일 것으로 생각됐기 때문입니다. 일단 두 개의 치아는 발치를 했고, 그리고 이제 전학적인 보철물이 나왔습니다. 기공소에서 제작을 해온 거고요. 모든 치아를 다 이제 만들어서 환자의 구강 내에 세팅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아래쪽에 먼저 치아를 시적을 해봤고요. 이 바깥쪽으로 볼록 튀어나온 것들은 훅이라고 부르고요. 임시로 치아를 붙여놓고 뺐다 꼈다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뺄 수 있도록 손잡이 역할을 하는 부분이에요. 만약에 이런 손잡이가 없는 상태에서 치아를 다시 빼려면은 굉장히 힘이 들겠죠. 그래서 치료가 완성되기 전에 이렇게 훅을 달아놓고, 치료가 완성될 때는 이 훅을 모두 제거를 합니다. 치아들은 모두 다 크라운 치료가 들어간 상태예요. 뭐 형태적으로나 기능적으로나 개선이 되긴 했죠. 개선이 되긴 했지만 역시나 완벽한 그런 결과물은 될 수가 없습니다. 애시당초 환자가 처음부터 워낙에 심각한 좌우 비대칭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보철물만으로 완벽하게 맞춰내는 것은 사실 불가능에 가까웠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까지 확실하게 잡고 싶다면, 바로 잡고 싶다면 양악 수술을 동반을 한 치료를 해야 되지만, 환자분의 연세도 꽤나 많으셨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환자가 그런 치료를 견뎌낼 그런 시간적 또 경제적 그런 여유가 없으셨기 때문에 최대한 적은 비용 안에서 효율을 내기 위한 그런 치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그 좌우 비대칭은 잡아내기는 했지만 역시나 이런 것 보면은 교합이 완전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위쪽 치아가 아래쪽 치아를 바깥쪽으로 덮어줘야 되는데,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겠죠. 바깥쪽으로 뚱뚱하게 아래 치아를 덮어줘야지 이제 정상적인 치아 모양이지만, 워낙에 처음부터 심각한 비대칭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너무 무리다라고 판단을 했고, 어쩔 수 없이 엣지 투 엣지 바이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치아의 면과 면이 정확하게 맞는 그런 이제 교합을 형성을 했고, 반면에 반대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대칭이 있는 부위 양쪽을 이제 비대칭이 있었는데, 비대칭이 있는 곳보다는 좀 증상이 덜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여기는 정상적인 오버젯을 부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치아가 아래 치아를 바깥쪽 방향으로 덮고 있죠. 네, 이렇게 치료가 환자분은 마무리가 됐고요. 일단 굉장히 완벽한 치료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환자분의 요구 사항과 그리고 비용적인 치료 기간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타협을 한 그런 치료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치아가 많이 망가지기 전에 역시 예방이 최선입니다. 이렇게 치아를 많이 망가뜨린 다음에 바로 잡으려고 하면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고, 그리고 치료받는 시간도 너무 길어져서 사실 이렇게 끝까지 치료를 받아주신 환자분한테 저희가 감사함을 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치료를 받기 위해서 총 10개월의 치료 기간이 소요가 됐고요. 그리고 비용도 굉장히 많이 나오셨겠죠. 평상시 양치도 열심히 하고 치과에도 미리미리 내원하셔서 이렇게까지 치아를 망가뜨리지 않도록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